네, 안녕하세요. 오린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이제 또 인사드리게 됐는데, 이번 영상은 2025년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 이제 시험이 치러지고 제가 일주일 만에 이제 기출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그 합격하신 분들 이제 어제 합격자 발표가 났나 봐요.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개인톡으로 이렇게 감사하다 이런 연락들 주셨는데, 혹시라도 연락 안 주신 분들은 그래도 한 해 동안 열심히 이제 고생하셨고 좋은 결실을 이제 맺으셨으니까 연락 좀 주시고 앞으로 2년을 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도 일단 적중률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문제 1번에 1-1번 가장 큰 사례 문제였죠. 28점짜리 배점에서 물어본 게 5조 영조물 책임하고 6조 비용 부담자 책임. 요거를 이제 저는 언제 여러분들한테 훈련을 시켰느냐. 당연히 1순환 특 A급 논점 21, 22 여기에 있고, 실전 모의고사 9회 사례 1번, 2번이 요 내용 그대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실전 모의고사가 가장 중요한 논점이니까 요거는 빠뜨리지 말고 꼭 좀 참여하시고, 마지막에 제일 먼저 실전 모의고사 먼저 좀 챙기세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계속적으로 중요한 걸 전달해 드리지만 왠지 또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이번 시험에는 기존의 기출 패턴을 봤을 때 이게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실전 모의고사를 해드리는 거고, 또 이게 1회나 2회 때 나왔으면 약간 좀 아쉬웠겠지만 기억은 이제 자꾸 잊혀지기 때문에 실전 모의고사 이제 9회에서 전달해드렸기 때문에 실전 모의고사 정말로 열심히 시험 보시고 계속 복습하신 분들은 좋은 점수를 이제 받으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문 2-2번. 일단 가장 정면으로 이제 적중한 거 먼저 말씀드리면 단문이죠. 단문 2-2번이 뭘 물어봤느냐. 취소송의 원고 적격을 물어봤어요. 요게 이제 30점짜리였습니다. 그럼 이건 여러분들한테 언제 해드렸느냐. 3순환, 그래서 1순환, 2순환 이외에 또 중요도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15개를 추가해드렸죠. 거기서도 70번, 제일 마지막 논점에 A급 논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항고소송의 원고 적격, 결국 그게 취소송의 원고 적격입니다. 요거를 이제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마지막 회 10회 번호도 똑같아요. 단문 2-2번에 항고소송의 원고 적격 배점도 똑같습니다. 30점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출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실전 모의고사 따라오시거나 1, 2, 3순환 이런 논점들 잘 챙기신 분들은 벌써 요 사례 1-1번 그리고 단문 2번 요 두 개만 합치셔도 60점 정도의 배점이 돼요. 그럼 이 두 개를 완벽하게 일단 여러분들이 쓰셨다라고 하면 일단은 점수를 일단 기대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좀 당혹스러웠던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자, 사례 1-2번, 사례 1-3번. 그럼 이 문제는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 참고 조문을 거의 한 페이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준비를 하고 암기를 하고 이거 전달해서 가르치는 행정법 선생님들은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조문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이 조금 갖춰져 있느냐. 변호사 시험에서는 이번에도 확실한 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신 여러분들 이제 동료분이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는 어떤 이론이라든지 학설이라든지 이런 걸 막 장황하게 쓰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실정법 그리고 판례 그것들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요 패턴으로 이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순간적으로 시험장에서 당황스럽지만 당연히 이거 훈련 안 됐으니까 당황스럽죠. 그럼 참고 조문을 여러분들이 100번 활용한다면 거의 점수의 차이는 많이 안 날 겁니다. 그럼 이거는 핵심이 이게 도로에 해당하느냐, 전동 킥보드가 운전면허 취소 정지에 자동차 등에 해당하느냐. 그럼 이거 참고 조문에 다 있어요. 도로의 개념, 그래서 제2조 1호 라모 요거 법조문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판례가 이런 아파트 단지 내라도 외부인의 차량 통행 같은 게 전혀 제한되고 있지 않다면, 자유롭게 이제 통행할 수 있다면 그건 도로에 해당한다. 요 판례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 공공의 원칙을 이제 배우실 때 요 판례는 분명히 배우셨어요. 다만 이건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 공공의 원칙 뭐 이런 걸 쓸 일이 없고요. 자, 그러면 전동 킥보드가 설문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다. 그럼 운전면허 취소 정지에서 얘기하는 자동차 등에 해당하냐? 이거 여러분들 참고 조문 그대로 19 보게 되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가 뭐냐? 19의 2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이렇게 25km 미만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그럼 일단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등은 뭘 얘기하는 거냐? 자동차와 원동기를 얘기한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럼 면허 취소 정지 당연히 전동 킥보드도 자동차등에 포함된다. 근데 이걸 도대체 왜 물어봤을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세설을 못 하시는 선생님이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개인형 이동장치 요게 자동차 등에 포함되느냐 정말로 이게 핵심적인 게 아니라 이게 이슈가 됐던 건 최근에 대법원 전합체에서 지금 이건 행정처분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는 행정처분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동차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들어간다. 근데 최근 전합체 판결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도대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 밑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빼놓은 이유가 뭐냐? 면허 취소 정지에서 빼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이걸 다시 뺀 이유는 뭐냐면 자동차와 우리가 흔히 보는 배달 오토바이 이런 거를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게 되면 취소 정지는 당연히 나오고 형사처벌이 나가겠죠. 근데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해도 면허 취소는 나가는데 형사처벌이 예정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동차를 음주운전하는 거와 킥보드를 음주운전하는 거 이걸 동일한 형사처벌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이런 취지에서 도로교통법에서 요거를 이제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훨씬 형사처벌이 감경되게 법조문이 개정된 겁니다. 그런 취지 베이스가 일단 깔려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이거를 왜 뺀 거냐 그 취지를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 대법원 전합체가 워낙에 중요하니까 이거를 근데 행정법에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빼게 된 그런 취지는 알고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아마 출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도 운전면허 취소 정지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자동차 등에 포함된다. 그럼 운전의 개념도 또 쓰고 싶으시면 그냥 26호 그거 그냥 한 줄 갖다 쓰시게 되고 결국 도로에 해당하고 자동차 등에 해당하고 운전에 해당하니까 당연히 면허 취소 정지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이제 쓰시면 되는 답안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법학이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실무를 계속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시험장에서 만나게 되면 쉬웠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실무도 하시면서 물론 경찰행정법 영역에서는 전문가시지만 이렇게 법조문을 가지고 처음 보는 문제를 접근해서 쓰신다라는 건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조문에 있는 거 벌써 참고조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만 그대로 갖다 베끼셔도 한 페이지는 나옵니다. 그 정도로 좀 그 시험장에서의 응용력을 좀 잘 발휘하셨다면 그 좋은 점수를 이제 받으셨을 거고 이것 때문에 당락이 결정이 되진 않았을 것 같고요. 자, 1-3번 같은 경우도 아마 경감승진행정법에서 이거를 전달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알고 있기로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른 경감승진행정법을 배우시고 나서 저한테 이제 오시잖아요. 근데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제 행정법 기본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요 정도에서 정말로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어디서 가르치냐면 피고적격에서 권한의 대행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청이 직접 자기가 법적 권한자라면 직접 행사해야 되는데 이걸 직접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대행하는 방식이 뭐가 있느냐 위임, 내부 위임, 대리라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 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는 아예 서장에게 위임한다. 그냥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그냥 위임한다. 그럼 위임을 하게 되면 이제 위임청은 더 이상 권한이 없어요. 수임청인 경찰서장이 이제 법적인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광역시 경찰청장이 했다면 위임했기 때문에 위임청은 권한이 없는데 근데 처분을 했대요. 그럼 무권한자의 처분입니다. 그러면 이건 주체하자예요. 그럼 하자의 중대 명백성 기준 정도 써주시고 위법하다, 무효다. 그리고 배점 자체가 7점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자체가 당락을 가르는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도 배점이 조금 부족해 보이니까 위임이라는 제도는 아는가? 그 정도를 이제 가볍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출제 유형을 이제 보게 되니까 분명히 이제 변호사 시험의 출제 유형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시험도 강의해봤고 지금도 이제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훨씬 간결하게 물어볼 수 있는 이런 패턴들을 잘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내년 시험도 이런 식으로 쪼개서 좀 논점을 물어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올해도 매년 한 문제 정도가 이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요 청문이라는 단문 자체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적이 없어요. 그 부분은 이제 조금 개인적으로 이제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다행히 여러분들 사전 통지라든지 이유 제시라든지 청문이라든지 이거 절차잖아요. 그럼 절차에 단문, 이유 제시를 물어보든 사전 통지를 물어보든 절차의 단문에서 맨날 연습한 게 뭐예요?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느냐? 그럼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라는 게 인정되느냐? 허용될 거냐? 그러면 여기서 청문을 도대체 뭘 써야 되지? 행정절차법에 그 한 8개 되는 조문을 다 외워서 써야 되나?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청문, 사전통지나 이유제시 이런 하자의 독자적 위법 사유, 하자의 치유 이런 거 연상해서 의의는 간단하게 침입적 처분을 할 때 의견 절차, 행정절차법상 의견 제출 절차다. 그 정도 쓰시고 이거는 준비가 안 되셨으면 못 쓰겠죠. 어떤 경우에 청문을 해야 되는 경우냐. 요건 행정절차법을 암기를 안 하신 분들은 쓰시지 못할 거예요. 근데 내 절차가 등장하게 되면 연습했던 게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독자적인 위법 사유가 되느냐. 그럼 절차의 하자만으로 취소되면 다시 할 수 있는데 절차 시정에서 그래서 발명한 게 뭐냐. 하자의 치유다. 요 두 개는 여러분들이 쓰셨어야 돼요. 이 두 개는. 그러면 요 각각이 7, 8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청문 사유라든지 미처 준비가 안 돼서 결어를 못 쓰셨어도 요 두 개가 메인이에요. 이거를 쓰시게 되면 적어도 15점 정도, 그 정도는 분명히 득점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례 1-1번에 뭐 28점, 30점, 항구수동의 원고적격 30점, 그리고 이거 그대로 쓰셨으면 15점, 그러면 벌써 한 75점 되잖아요. 시험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늘상 연습했던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절차 물어보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쓰실 수 있었고 썼다라고 이제 저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절차상의 하자의 독자적 위법 사유하고 하자의 치유는 당연히 논점으로 1순환 논점에 9번에 있고 요걸 또 여러분들한테는 언제 물어봤느냐. 실전 모의고사 7회 여기에서 이제 이 두 개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실전 모의고사가 총 10회 진행됐는데 7회, 9회, 10회 여기에서 이제 큰 굵직한 논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다 일단 그 시험을 보게 해드린 거죠. 그래서 올해 시험도 물론 청문 같은 거 좀 정면으로 단문을 만들어서 해드렸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은 있지만 이 내용 전체를 시험 전체를 보시게 되면 일단 1, 2, 3순환 논점 착실하게 잘 연습하시고 복습하시고 실전 모의고사 이거 정말로 집중해서 시험장 가기 전에 당연히 과정은 거쳤어야 되고 시험장 가기 전에 실전 모의고사 이거 잘 이제 하신 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대부분 감사하다고 이제 연락을 보내겠죠. 합격했다. 여러분들 지금 아마 또 이 영상 보시면 후회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우 실전 모의고사 할 걸. 아우 좀 써볼 걸. 이게 여러분들 시험이라는 게 매년 그런 아쉬움이 반복돼요. 시험을 준비한다라는 건 정말 시험장 가기 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장을 가셔야지 계속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계속 따라오셨다면 결국 시험장 갔다 나오는 순간 실전 모의고사에 있는 거 다 나왔네.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큰 아쉬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번에 혹시라도 또 연습을 못해서 써보는 훈련을 안 해서 모의고사를 응시를 안 해서 이러셨던 이제 분들은 정말로 내년 시험 대비해서는 정말 이를 악물고 내가 1년만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조금 결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설은 이 정도로 이제 전달하고 시험 보시느라 어찌됐든 너무너무 이제 고생하셨고, 좋은 소식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교육도 가보셨겠지만, 경찰인재개발원의 무수히 많은 과목에 이제 외래 강사, 뭐 교수라고들 얘기하는데, 외래 교수 이제 그거를 이제 매년 선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공무원 징계소청 소송대응이라는 과목, 그래서 경찰인재개발원 외래 교수를 일단 올해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것도 이제 행정법 파트니까 열심히 이제 전달해서 또 거기에서 강의 평가가 좋으면 앞으로도 이제 경찰인재개발원에 계속 이제 강의를 가게 될 거고, 여러분들 영상으로만 이렇게 뵙다가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이제 직접 대면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 그렇게 되면 찾아오셔서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라도 해주시면 저도 이제 너무 반갑게 또 이제 감사 인사드리고, 그렇게 조금 인연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많이 이제 기다리시는데, 이제 아쉬움이 많으신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엔 내가 한번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다, 어떻게 이제 커리큘럼이 언제 시작되고 어떻게 되는지 뭐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올해 시험도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많이 그 적중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에 75점 분량을 거의 똑같이 이제 맞췄고,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2025년에도 대략 75점 정도 분량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전달을 해드렸고, 나머지 25점 정도는 그 경감승진행정법 어디에서도 다뤄주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건 각자의 개인적인 응용력의 싸움인데, 75점 정도는 거의 실전 모의고사에서 9회 10회 이건 정면으로 이제 똑같이 맞춰드렸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도 열심히 정말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이런 논점들을 위주로 이제 1순환, 2순환, 3순환 논점들이 이제 특 A급, A급, B급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순서가 바뀌어야 되겠죠. 출제가 됐던 것들은 조금 뒤로 빼고, 또 이제 출제가 2년 지났으니까 이번엔 이거 나오겠다, 그런 촉을 이제 세워가지고 아마 그 중요도, 그 순서가 이제 좀 싹 바뀌고 조금 여러 가지로 조금 보강을 하든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대비 행정법 운영방안 및 커리큘럼은 일단 3월 말 카페에 이제 공지해 드릴 거고, 지금 이 영상은 공지사항에다 이제 보실 수 있게 올려 드릴게요. 그리고 이 그 새로운 커리큘럼 요 운영 방식이나 이걸 어떻게 진행할지는 3월 말에 이제 카페에 공지하고 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도 하여튼 열심히 여러분들 승진시험 대비해서 좋은 문제 그리고 높은 적중률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모범답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유상 판매하는데 1,000원, 1,5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사실 저 이거 운영해서 저 돈 버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답안지 많이 돌려보시고 카페 아이디 공유해서 또 많이 나눠보시고, 이거는 정말로 제가 어찌됐든 경찰이라는 승진행정법 과목을 과거에 운영했다가 너무 아쉽게 그거를 중단하게 되니까, 또 가르치는 게 제 정말 보람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것 뿐인데, 다행히 사실 올해 시험 출제 이 적중률이 정말 형편없이 없었다면 더 진행 안 하려고 사실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또 적중률이 이제 높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그러면 1년 정도만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진행하다가 적중률 떨어지면 저는 미련 없이 이 영상 전달 이런 경감승진행정법은 적중률이 떨어지면 미련 없이 정말 이제 접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접지 않기 위해서 하여튼 저는 또 매년 1년을 최선을 다할 것은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지나간 시험은 버리시고 앞으로 올 시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임할지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3월 말에 커리큘럼 안내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